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은 연이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그 관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조정을 끝내고 그랬던 그 과거에 좀 활력 같은 그런 걸 되찾아서 이제 재상승을 이제부터 한다. 뭐 또 이렇게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애매한 상태다. 전반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이미 깨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또 한편 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관세 문제가 그 주말에도 뭐 새로운 흐름이 나온 게 이제 없어요. 그 이후로는 지난 주말 이후로는 새로운 흐름이 나온 게 전혀 없고, 또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 대선에도 아직은 변수가 상당히 많아서 그냥 이제 그 느낌상의 그 투자 심리가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그거 빼고는 사실 시장의 뚜렷한 변화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월요일인데 코스피는 0.19% 상승하면서 출발은 일단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상승권 하락권을 넘나들면서 주로 상승권에서 시초가보다 좀 상승했다, 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하루 종일 보였던 그런 장입니다. 역시 외국인은 이제 매도에 나섰고, 물론 이제 외국인이 동시호가에 마감 동시호가에 좀 매수를 들어왔는데 가격을 좀 높여서 한 매수보다는 이제 매수 물량을 좀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기관과 그 개인은 매수에 나섰다가 개인은 마지막 동시호가에서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매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7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96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555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2548.86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주말보다 0.1% 오르면서 그냥 이렇게 빨간 모양만, 상승만 나타내고 끝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0.12% 정도 상승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그 양매도가 계속해서 동반 매도가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물론 이제 오후 들면서 장 끝나갈 무렵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쪽에 섰고,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6억을 순매도했고, 또 기관도 1138억이나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184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719.41포인트, 지난 그 주말보다 1.41%가 내려앉으면서 코스닥은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의 그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조금 나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코스닥에 비해서 나 보이긴 하지만 두 시장 다 뭐 상승에 상당한 그 파워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한번 위쪽으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좀 이제 그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43원 40전, 1443원 40전, 조금 올랐네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먼저 이제 코스피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355억 팔았고, 기관은 61억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329억을 샀는데, 기관은 264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중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기아만 외국인이 샀어요. 기아는 11억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나머지들은 다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은 좀 사는 편이고, 근데 기관은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둘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HD 현대중공업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이제 알테오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습니다. 62억, 79억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둘 다 판 그런 종목이 됐고,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외국인 32억, 기관 3억 이렇게 샀고, 반면에 이제 그 에코프로 BM, 뭐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 중에서 오랜만에 그 2차전지 관련이 좀 선두에 서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제 지난 주말에 테슬라가 9.8% 급등했잖아요. 그 영향도 좀 받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테슬라 경영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 그것도 있었고, 또 숨겨진 하나는 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뭐 자이글, WCP 뭐 이런 것들이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이다 이래갖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전지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가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자꾸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우리가 뭐 중국 기술을 앞서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제 소금 배터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고체 연료 쓰는 쪽으로 막 가다가 지금 이제 중국한테 한 방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격도 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해결이 됐고, 이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다시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고체 연료에서 또 다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돈다 그러는데 맨날 이렇게 뺑뺑 돈다 끝날 건지, 뭐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서 오늘 2차 전지 쪽이 오랜만에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송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는 SKT 유심 해킹과 관련해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주라든지 양자 컴퓨팅에서 더 보안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쪽 관련 뭐 이런데, 이거 뭐 뉴스에서 보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무료로 다 유심을 SKT에서 이제 교체해 준다 이랬는데, 유심이 뭐 택없이 부족해요. 저희 동네도 막 줄 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한데요. 이달 말까지 한 500만 개 이렇게 준비한다는데, SK텔레콤에서. 근데 SK텔레콤 실제 가입자가 2,5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택도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 유비벨럭스 뭐 XQ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SKT 그 유심을 납품하는 그런 데다 이래갖고 오늘 이제 그쪽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타이어 같은 것도 올랐는데, 이거는 이제 뭐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타이어도 이제 친환경 소재 쪽 개발을 기대한다 이러면서 오늘 또 타이어도 그것도 뭐 특정한 한두 개 종목이 이끌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들이 올랐는데, 이거는 건설 대표주가 굉장히 실적이 나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SMR 그 건설, SMR도 그 건설을 우선 해야 되죠. 소형 원자로지만. 그래서 이제 그 건설에 관한 그 기대 뭐 이런 것들로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도 뭐 이거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체코 원전 계약이 임박했다, 다음 달이다, 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키오스크 쪽이 이제 또 움직였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저희 같은 이제 그 70이 넘은 사람들이 그 손주 데리고 햄버거집 갔다가 그 키오스크 쓸 줄 몰라가지고 못 사줬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제 거의 그 실제로 주문 받지는 않으니까 웬만한 데는 다 뭐 음식점도 실제로 주문 안 받잖아요. 그냥 테이블에서 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제 뭐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그 AI 기능도 넣고 또 음성 인식 기능도 넣고 그런 이제 키오스크가 나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막 누르고 뭔지 잘 모르면 그 앞에 서갖고 나 햄버거 하나 줘.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할 거다. 뭐 그래서 이제 오늘 키오스크 때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 뭐 이랬는데 이건 이제 수익성 기대. 왜냐면 공항공사 이런데 임대료 엄청 비싸니까 그런데 다 이제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수익성 개선 기대라는 게 나가는 돈 줄인 거예요. 장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 면세 섹터는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근데 어쨌든 간 그런 이유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지만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한덕수 대행 언제 나올까? 그거 뭐 5월 1일 날 사퇴하고 2일 날 대선 출마한다는 소리 지금 나오는데 그 관련된 시공테크 이런 것도 다시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도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을 외국인도 많이 사고 많이 샀어요. 그 이제 수급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빠질 만큼 빠졌다. 저가의 매수 찬스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 조선들도 뭐 나름대로 선정한 가운데 오늘은 이제 눈에 띄는 게 삼성중공업이었어요. 이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일회성 파생상품이란 적자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랬는데 길게 보면 뭐 괜찮죠. 그다음에 이제 뭐 LNG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DMZ 평화공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오늘,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 여행객 기대해서 뭐 여행, 카지노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뭐 이렇게 움직인 것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타깃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인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특히 이제 그 오늘 이제 코스닥은 수급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밀리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코스닥은 뭐 이렇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었고, 코스피도 이제 보면 점점 좀 어떻게 보면 좀 미적거린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는데 그 안을 보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중심으로만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보는 투자 심리는 좋아졌는데 마땅하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섹터별로 안 보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제적으로 뭐 관세 문제니 많은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재료를 가진 것들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쏠렸다 또 빠졌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한 이슈를 가진 종목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시장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미국은 뭐 수십 개국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국가도 지난번 이제 90일 유예 시킨 이후에 그 어떤 국가도 미국과 구체적으로 관세 협상을 끝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90일 유예할 때 그거를 시장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임팩트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관세 정책의 변화가 그거와 견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지금 나온 게 없이 계속 지금 일방적으로 미국은 잘 되고 있다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제 90일 유예 만료일인 7월 9일까지 가능하면 뒤로 가자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다리는 게 중국과의 극적인 이제 뭐 타결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돼봐야 알죠. 지금은 이제 서로 힘겨루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워낙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변동이죠.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뭐 관세 이런 거에서 90일 유예 이후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관세에 관해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이렇게 벗어나서 밀어놓은 거는 맞지만, 앞으로는 이제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기에는 여전히 이제 망설임이 있는 게, 그게 사실상 시장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약간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에서 봐도 정치적으로 새로운 이제 대통령 뽑는 대선이, 어제 이제 민주당은 거의 이제 90% 가까운 지지로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아직도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 안 돼 있고, 더 이제 그런 거는 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자기가 돼도 한덕수 대행과 또 단일화를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한덕수 지금 아직 출마도 안 한 사람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니까, 이게 이제 단일화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이게 걸릴 것 같아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모든 강력한 공약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 막 계속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면 뭐 나중에는 이제 반대편에서 할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이. 그런데다가 또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3심이 대법원에서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그것도 막 우리나라 축구 뭐 어디 가는 것처럼 월드컵 가냐 못 가냐 할 때처럼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뭐 대법이 이렇게 언제 무슨 결과를 어떻게 냈을 때는 또 어떻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대선도 본격적으로 양자 경쟁 체제로 이게 구축되지가 않은 이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정책도 계속해서 한쪽에서만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시장이 이제 흔한 말로 이렇게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연히 이런 때는 너무 부지런하게 막 이 섹터가 움직이면 이 섹터 갔다가, 저거 오면 또 절로 갔다가, 이 종목이면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 이렇게 너무 분주히 또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너무 부지런한 거는 오히려 결과를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때는. 왜냐하면 이게 길지 못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애초에 연초에 봤던 것처럼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섹터에서 거기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 흔한 말로 좀 엉덩이 무겁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뭐 좀 밀리거나 뭐 좀 오르거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게 어차피 이거 지나가야 되니까 이 상황이 지켜보시는, 그게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지금 부지런을 떨어야 될 때냐 아니면 좀 느긋해야 할 때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제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